안녕하세요. 경로학원 강북본원 수학과 최승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수대 특강에서 사관학교 이과 파트를 맡았습니다. 우선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마땅한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이는 것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하게 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관학교 시험을 좀 대비를 하실 건데 이제 수능하고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범위하고 그 유형하고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그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범위는 수능 범위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의 경험을 좀 본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거든요. 작년까지 과정이 바뀌기 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29번 문제가 거의 수능에서 항상 공간, 도형, 벡터 문제가 나왔었죠. 역시 사관학교에서도 29번은 기하와 벡터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9월 평가원이 되어야 이제 전 범위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마지막에 들어온 범위가 되는 공간, 도형 파트가 사관학교에서 조금 약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매번 보면 29번은 그 기하와 벡터에서 나오긴 하지만 공간이 아닌 평면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올해는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 마지막에 들어온 단원을 봤더니 수능의 경우에 미적분 과목의 마지막 쪽, 적분 쪽이 맨 끝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올해도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물론 전 범위로 동일하긴 하지만 약간 시간이 앞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미적분에서 적분 쪽, 그 킬러 문항 파트는 약하게 되어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예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도 수1에서 수열 파트, 그리고 수2에서는 이제 미분 파트를 조금, 수2가 아니고 미적분이죠. 미적분에서는 그 미분 파트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차이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시험 유형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총 30문제, 100분, 그리고 21번까지가 객관식 오지천사형, 나머지 9문제가 단답형인 것은 일치하는데 수능은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죠. 21번, 29번, 30번 세 문제는 아주 어렵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일부는 좀 까다로운 게 있지만 대부분은 좀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보다는 주로 상위권이 좀 몰려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러니까 유형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그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부분이 수능 난이도를 넘어서진 않는,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정도의 난이도로 킬러 문항이 구성이 되고, 다만 그 일반적인 4점짜리 문제에도 꽤 어려운 문제들이 좀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3점짜리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특징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관학교 시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수능이랑 문제 똑같네, 범위 똑같네 라고 해서 왔던 학생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평소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은 80점 후반, 90점 초반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했는데 사관학교 시험을 푸는데 비슷할 줄 알고 풀었는데 한 11번쯤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당황을 해서 허둥지둥 하다가 시간을 소모하고 이후에 있는 문제들은 거들떠도 못 보고 그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사관학교는 그렇게 중간중간 앞번호에서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산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스타일에 관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두 부분을 이제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특강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정을 따져보면은 10번 아니면 11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부분에 대한,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관학교는 이제 조금 더 꼬아서 조금 더 까다롭게 조금 더 계산 복잡하게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시간을 길게 잡아서 오래 하면 무조건 좋겠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할 거니까 이거를 지금 생각에는 한 4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일정이 확정되면은 조금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한 4번 정도 그렇게 이제 기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번호에 따른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는 저희가 점선에서 만든 사관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서 실제 문제를 시험처럼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에 관한 해설을 듣고, 또 그리고 그때는 거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필러 문항에 대한 연습으로 비슷한 문제를 제공을 해서 그걸 또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 4회 정도 기출 분석을 하고요. 이후에 한 6회 정도 혹은 7회 정도 그 실전 연습을 하게 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관학교는 그 학교를 꼭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응시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그 사관학교에 정말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실전 연습을 한다는 차원으로 응시하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관학교를 한번 해볼까 말까 망설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사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능 이전에 실제 시험과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실 거 저희 학원 오셔가지고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잘 본다고 하면 꼭 사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뭔가 하나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